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36회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시험 잘 본 친구가 아니라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친구들, 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쩌간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한번 초급도 도전하고 중급도 도전하고 고급도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취감, 그 하나씩 따가는 그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가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별 분석부터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전근대와 근현대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근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강화도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근현대, 근현대라고 한다면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전근대는요, 어떤 시대가 있냐면 선사시대가 있습니다.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대. 왜 백제, 고구려, 신라 있잖아요. 예, 고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고려, 중세라고 할게요. 중세, 고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조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꼭 한 문제가 부록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시풍속.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세시풍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현대와 관련된 부분은요, 개항기,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된 이후 현대사, 이렇게 단원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몇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문항이잖아요, 그죠? 자, 선사시대는요 2문항이 나왔어요. 2문항이 나왔고 고대에서 9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세 고려에서는요 7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10문항, 무려 1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속은 늘 1문항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더해보면 몇 문항일까요? 네, 그러면 10, 20, 29문항이네요. 그죠? 29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개항기에서는 몇 문항이 나왔는지 보면요. 개항기에서는 5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일제강점기에서 3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3문항. 그래서 합치니까 8, 셋. 더하기가 잘 안 돼요. 네, 바로 11문항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9문항, 11문항 합쳐서 40문항. 초급은 40문항이고요. 중급하고 고급 시험은 50문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만 더 색다른 구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선사 빼고 세시풍속 빼고요. 이 고대, 중세, 조선 요 시대를 다시 한번 단원별로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교과서를 보면은 경제와 사회 파트는 많이 서술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구성이 이렇게 돼요. 정치 파트, 그다음에 경제 파트, 그다음에 사회 파트, 그리고 문화 파트. 네, 정경사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정치 파트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정치 파트에서 무려 13문항이 나왔어요. 경제 파트에서는 역시 적게 3문항.
사회에서는 2문항,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8문항. 이렇게나 많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에서는 이렇게 정치 그리고 문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정치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요? 왕 그리고 인물 이런 것들은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문화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 있죠. 그 문화재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치와 문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제가 난이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난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에서는요. 상중하로 나눠서 볼 텐데 전근대에서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 2문항이 나왔어요. 2문항이 나왔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11문항 그리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6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29문항이 나오죠. 근현대에서는요.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1문항 그리고 중이 3문항 그리고 하가 7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더하면 3문항 14문항 그리고 2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겠지? 네,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9문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보면 지금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무려 20문항이나 나왔어요. 20문항 훨씬 넘게 23문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제 초급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런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그리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초급 시험이 그렇게 쉽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또 불합격되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기 때문에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보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신석기 시대 나왔죠. 지금 여기 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특징이 뭘까요? 철제 무기는 철기겠죠. 청동은 청동기겠고 가락바퀴, 그렇죠.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가락바퀴, 정답은 3번입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 이야기예요. 마늘과 쑥, 네, 단군 이야기네요. 그죠? 어느 나라인가요?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따단!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있는 곳은 삼한이란 나라고요. 영고는 부영고, 네, 부여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는요. 신라에 있었던 지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왕. 여러분들 정치 파트에서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왕과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고국 원왕을 죽였고요. 마한을 정벌했던 이 왕은 백제 근초광입니다.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무왕은 발해의 왕이고요. 고이왕, 의자왕은 백제의 왕입니다.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수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수로 하면 어느 나라와 관련된 인물인가요? 가야죠, 가야. 자,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독서 3품과
이거는 신라 원성왕 때 시행되던 제도고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 불린 나라는 발해입니다.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건 제가 봐도 중급에 가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문사는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왕의 아들인 신문왕.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신문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문왕이니까 그 아버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지? 신문왕은 잘 아는데 아버지는 쉽지 않은데. 예, 가문사터. 이 왕은요, 태종무열왕, 그 다음이 문무왕, 그 다음이 신문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삼국통일을 완성시켰던 왕,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불교를 공인하였다. 신라에서는 법흥왕입니다. 태학을 설립하였다. 고구려의 소수림왕.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신라의 진흥왕.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정답은 문무왕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살짝 어렵죠. 이게 지금 돌무지 덧널무덤인데요. 요게 지금 돌무지 덧널무덤은요, 신라에서 보이는,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대표적인 무덤이 이제 천마총을 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신라의 문화유산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신라의 문화유산. 신라하면 유명한 금관이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여러분들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예, 그냥 사진 보시고 어느 나라 건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3번하고 4번은 백제의 문화유산 금동 대학로고요. 백제 여기 머리에다 꽂는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신라입니다. 자, 다음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황산벌 개백이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 지금 개백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백제 멸망 그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제 멸망이면 고구려 멸망 그 전이잖아요. 이것도 살짝 어렵죠. 백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를 축출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정답은 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이 이야기하는 전쟁입니다. 을지문덕이네요. 을지문덕하면 어떤 전쟁? 살수대첩이잖아요. 그죠? 그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강감찬. 기벌포 전투는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라가 당나라를 축출한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처인성 전투는요, 고려시대 때 승려 김윤후. 처인성은 지금 용인 지역이거든요. 바로 김윤후가 이 몽골과 맞서 싸웠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을지문덕이니까 살수대첩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 유명한 고구려 벽화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문화사 문제거든요. 문화 문제거든요. 문화 문제는 이렇게 사진 보시고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이렇게 연결만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화백회의는 신라죠. 진대법, 요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진대법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 초등학생들이 진대법을 안다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예, 바로 고국천왕 때 을파소를 통해서 시행했던 법이 바로 이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담로 설치는 백제고요. 외에 칠지도를 보낸 것도 역시 백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승려는 누굴까요? 나무와 미타 물만 맺히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외쳤던 이 승려는 바로 원효죠. 불교의 대중화에 앞섰던 원효입니다.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의천은요, 의천과 진울은 고려시대의 승려죠.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모두 고려시대 때 활약했던 그런 승려고요. 1연은 역시 고려,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승려입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네요. 고려면 중앙에서는 이성육부제, 지방에서는 오도양계 이런 시스템이죠. 오도양계 안찰사를 보냈고요.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오소경은 구조 오소경은 이건 통일신라. 그죠? 신문왕.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신라 말기에 출현한 지방 세력이고요.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고요.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백성의 세금을 거두는 등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사람들. 궁예, 견원, 왕건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죠. 바로 호족입니다.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골은 신라시대 때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권문세족은 고려 말 지배층입니다. 신진사대부는 바로 조선을 세우는 세력들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유명한 서희가 거란과 외교 담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은 어디를 얻나요? 요거 요 세치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강동 6주를 확보하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했던 왕은 바로 신라의 지증왕이죠. 사군 육진개척은 조선의 세종입니다. 동북 구성 설치 이것도 역시 고려 시대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진포대접. 이것도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게 초급이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 말에 그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해서 이게 진포대첩에서 이긴 거거든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이 최무선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윤관은 아까 그 여진과의 그 싸움 속에서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동북 구성을 구축했던 그런 인물. 강감찬은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 김윤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처인성 전투, 몽골과의 싸움 속에서 처인성 전투, 또 충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윤후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이 화폐를 만든 나라의 그 대외 교류입니다. 건원중보와 은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고려 시대 때 사용되었던 화폐죠. 자, 이 대답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했어요.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했어요. 고려? 코리아. 1번.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잖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구나. 장보고가 이게 지금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병란도도 고려고요. 송해, 인삼, 나전칠기 등을 수출한 것도 고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이 뭐냐면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제작하였다. 목판 인쇄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거 고르라는 문제예요. 골라볼까요? 네, 있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직지심체유전은 이제 이건 여러분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구정광 대다라는 인형은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왕호천축국전은 이거는 해초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자,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목 쌍성총관부 수복하라. 공민왕이잖아요. 공민왕. 그죠? 공민왕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세시 풍속. 네. 피디님,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4대 명절 중 하나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고요. 이날에는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 같습니까? 손가락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2번인가요? 정답입니다. 2번. 네. 우리 피디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 시험 이거 좀 어려운 시험이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 이거 제가 볼 때 난이도 상이에요. 한식 때는 왜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그런 날인데 이거 어른들도 이거 거의 안 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해하기 되지도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문제 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설날 단오 추석은 좀 잘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네, 2번 아니면 3번 중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찍으려고 하실 텐데 네, 한식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시대 석탑이네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으면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월정사 8가 9층 석탑.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문화는요. 사진 보시고 그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돼요. 고르시면 돼요. 월정사 여기 있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불국사, 분황사 요거는 이제 요건 통일신라, 요거는 신라,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탑입니다. 가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건 시대를 관통하고 있죠. 만적의 나는 고려, 원종과 애노의 나는 신라, 홍경래의 나는 조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 가, 다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누구의 시와 글을 모아 간행된 것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선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인물 누굴까요? 삼봉집. 이 삼봉집은 제가 볼 때는 히트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조선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이방원에 의해서 죽었던 인물.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정도전입니다. 네, 정도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몽주는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조광조는 조선 세워지고 나서 개혁을 외쳤던 유학자입니다. 김부식은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썼던 인물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퀴즈 대회, 조선시대 의관, 역관, 서리, 향리 등이 포함된 신문 이런 말. 중인.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 자, 이 지도는 조선 초기에 그려진 세계 지도. 이를 통해 당시의 세계관 알 수 있는데 이 지도의 이름은 긴데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네, 대동여 지도는 이거는 김정호에 의해서, 고려 만국전도는 이건 조선 후기 세계 지도예요. 동국 대지도는 영조 때 편찬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임금님의 명으로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삼강행실도 세종 때. 정답은 3번입니다.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을 통해서 의학서를 정리했던 그런 책이고요. 의방유치는 이거는 조선 전기 때, 이것도 역시 의학서가 되겠습니다. 화성성역의궤,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때, 정조 때 수원화성 세우잖아요. 예,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으시래요. 이것도 어려운데. 임진왜란 때 부사 송상현이 싸운 곳이에요. 이게 송상현은 사실은 이게 동네 부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되게 어려운 시험 같은데. 네, 어려운 문제 같아요. 동네 부사니까 정답은 동네 부산. 네, 4번 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자, 광해군이 백성의 곡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산물을 내는 대신 쌀 등으로 납부하게 했네요. 이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창제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민간에서 운영했던 그런 곳이고요. 호패법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거죠. 태종 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포라고 하는 건요, 원래 양반들은 포를 안 내요. 그게 양반의 특권인데 양반들한테도 포를 내도록 했던 흥선대원군 때의 개혁입니다. 정답은 광해군 대동법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자,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하면은 북학의 아닌가? 북학의? 네, 북학의 고르면 되죠. 뭐 정답은 2번이잖아요. 박제가 북학의. 발해고는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썼던 남북국 시대, 즉 발해를 편입시켰던 그런
역사서고요. 목민심서는 정약용,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이죠. 바로 자산어보 흑산도에서 유배시에 썼던 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북학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영조의 업적을 알려달라고요. 골라보죠. 뭐 탕평, 영조하면 탕평 정책이잖아요. 1번입니다. 영선사 파견, 영선사 파견은 개항 이후예요. 개항 이후 통리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그 개화기구에서 이게 추진했던 것이고요. 집현전은 세종, 별기군 창설, 이 2번과 4번 모두 다 개항 이후 통리기무 아문에서 주관했던 정책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영조니까 탕평비 1번입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학이네요. 자 창시자 사상 경정 주요 사건인데 보죠. 최재우 인내천 동경대전 묘청이나 이건 고려시대잖아요. 완전 틀리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풍속화, 한글소설, 민화. 이건 바로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 서민문화의 발달.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이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자,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그러면 미국과 싸운 그런 전투가 될 텐데 집강소가 설치된 배경을 파악한다. 이건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되니까 아니고 아관파천이 일어난 원인. 이건 이제 을미사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테니까 아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렇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미국인들이 죽게 되니까 미국이 가야 된 보복으로 이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이고, 예. 자, 예쁜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고 있습니다. 독립공채, 연통제, 건국강령, 한국광복군 누굴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바로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대성학교는 평양, 안창호, 신민회 연결되고요. 군국 기무처, 요거는 이제 갑오개혁을 진행했던 그런 개혁기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외국인, 베델,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구한말에 편찬했던 신문,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신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번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능검 초급에서는 이렇게 사건의 순서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지죠.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19년, 26년, 29년.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가나다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신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신문을 봤더니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했습니다.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바로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또단 4번입니다. 만세보는 당시 종교였던 천도교의 기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제국신문은 주로 서민, 부녀자들이 보는 굉장히 순한글 신문이었습니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정답은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하면 보동전투 아닙니까? 가볼까요? 정답은 1번.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얼빈 이또빵 누군가요? 안중근. 영화 아리랑. 좀 어렵죠, 여러분들. 나온규, 춘사 나온규가 아리랑을 또 올립니다. 헤이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정답은 홍범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나라를 빼앗기자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고요.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길러냈고요. 광복을 보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일제히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인물. 어렵지 않나요? 이 인물은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안창호.
안창호는 신민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인물. 이봉창,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봉창입니다. 자, 가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 독립문. 이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죠.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오른 것 골라볼까요? 항일의병, 태극서관, 이거는 신민회라는 단체와 연결되고요. 만민공동회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 이건 이제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구한말에 활동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회의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현대사 들어오니까. 요거 이제 석조전에서 열렸는데요. 이게 있었던 시기는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결과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복 직후니까 정답은 1번 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전쟁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어떤 전쟁인가요? 6.25 전쟁이죠.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요? 베트남의 국군 파병, 이건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도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요. 인천 상륙 작전, 그러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청산리 김좌진 부대의 승리, 이건 일제강점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 공수부대를 파견해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만행을 벌였고 광주 시민들은 무차별 학살당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정부 편에 서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 광주네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 개 꼭 기억하셔야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것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6회 초급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초급 합격하시고 다음은 중급, 다음은 고급.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쭉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즐기면서 합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